하나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규성의 대중음악 LP 가이드. 일을 할 때는 노동의 그런 고통을 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기쁠 때는 기쁨을 배가하고 슬플 때는 해원 상생을 하게 하는 그런, 그렇죠. 사람을 잃었을 때 특히 그런 거 했었죠. 구세 일부분으로 작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을 때는 그런 노래들을, 구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나라 잃은 서름을 달래기도 했었고, 전쟁터에서는 씩씩한 노래를 부르면서 전의를 북돋기도 했죠. 심지어는 개발 독재 시절에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힘내서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음악의 역할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오욕칠정, 희노애락이 다 있는 그런 것이겠죠. 자, 오늘도 대중음악의 뿌리를 찾는 한국형 오타쿠의 원형이신 대중음악 평론가 최규성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습니까? 요즘에 저희는 제가 가수 생활 시작하면서 유일하게 공연 수입이 0원인 그런 5월달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만, 네. 예, 뭐 행사 관련돼서 취소하거나 되거나 이런 거 있었습니까? 그런 거 많죠. 지금 거의 다 취소고, 금년에 30주년 공연을 하는 이선희 씨. 이선희 씨요? 예, 예. 그리고 이선희 씨. 네네. 주현미 씨도 올해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시작한 걸로 치면 뭐 30주년이 맞죠. 그렇군요. 네. 그런 분들도 모든 그 전국 투어를 다 취소하고, 네. 이선희 씨 같은 경우는 세종문화회관 공연에서 그래서 추모 공연이라는 그걸 달았죠, 보면. 그리고 실제로 뭐 뷰티풀 민트 라이프 이제 그 음악 봄 시즌에 이제 대표적인 음악 페스티벌인데 이게 일방적으로 네. 그 전날 취소 통보되면서 멘붕에 빠지고, 그러면서 저는 사실 한국 대중음악이 K-팝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국가 브랜드를 많이 끌어올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해외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나라에 대한 그 호감도가 많이 높아지고, 한국에서 제작하는 물건들, 네네. 공산품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게 사실인데, 그거는 이전에는 이제 대중음악을 이제 딴따라 문화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듣고 놀고 먹고 이렇게 즐기고 할 때는 그 어떤 그 소비성 음악으로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렇게 뭔가 이제 국가 브랜드까지 드높이는 성과를 올리면서 대중 예술의 어떤 장르 개념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얼마 전 오디션 열풍이 불었을 때 나가수라는 게 있었죠. 그때 이제 임재범 씨가 그 자신의 굉장히 힘겨웠던 시절을 얘기하면서 윤복희 씨 여러분을 불렀잖아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라는 노래 자체도 윤복희 씨 본인을 동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윤항기 씨 노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MBC가 주최한 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알려진 그런 노래였죠. 이제 그러듯이 그 노래를 불러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전부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대중가요 공연에서 그 기립박수를 보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식 공연 같은 데는 기립박수가 일상적이잖아요. 그런 게 뭔가 이제 우리 대중음악도 대중예술의 경지로 이렇게 뭔가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는, 저는 그 증언해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왜 음악으로 9.11 사태 때 미국 때도 정말 수많은 추모 공연들이 음악이 그 상처받은 그 미국인들을 위로했었거든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은 대중음악은 노는 어떤
그 어떤 위로의 어떤 기능이 없는, 사실 대중음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위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중음악 지금 뭐 영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또 공연 관련된 그 음향 업체라든가 조명 업체 이건 다 영세한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다 취소되면서 생계가 위험할 정도. 아마 그 도산하는 업체도 네. 없지 않아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부도 직전이라고 예, 다들 5월에 그 바짝 일을 해서 그 다음 몇 달을 먹고 사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영세한 그리고 사회적으로 천대받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작은 자신만의 개성 있는 레이블을 만들어서 네. 고군분투했었던 그런 레이블들. 오늘 대성음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 말씀해 주시죠. 오늘은 뭐 팝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어린 시절에 그 백판이라 그러는 해적판으로 네, 해적판. 주로 음악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대중가요보다는 팝송을 많이 들었던 게 사실이고. 그렇죠. 저는 대중가요 음반을 수집을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예, 예.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되게 핍박받았어요. 촌스럽다고. 그런 정도면 양반이고, 네. 조금 저급한 표현으로 쪽팔리게 대중가요 음반 모은다고. 외국 그 멋있는 메탈 밴드, 네. 뭐 이런 걸 들어야지. 그리고 실제로 그때도 그 어떤 이중적인 모습들, 제가 어른들의 모습을 많이 봤어요. 어떻게. 집에서 본인이 혼자 계실 때는. 네. 본인이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죠, 보면. 네. 뭐, 남진이나 이미자, 네. 배호, 네. 나훈아, 이런 트로트, 뽕짝을 즐겨 들으세요. 너무 행복해 하세요. 근데, 외부 이제 손님이 오실 때는 바로 이게 바흐나, 모차르트 음반이 바뀝니다, 보면. 아이고.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럴까? 왜 나는 우리 게 너무 좋은데, 네. 왜 사람들은 우리 거 이렇게 무시하고 외국 거만 저렇게 좋다고 그러고, 그리고 영어라도 한마디 써야 좀 있어 보이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하긴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이 어렸을 때부터 서양 음악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네. 제가 음악을 의식적으로 듣기 시작했었던 사춘기 때, 아바를 처음 듣기 시작해서 비틀즈, 그리고 락, 아트락. 그러다가 이제 고3 때쯤 되니까 가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만. 고3 때 들어왔어요? 예, 예. 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는 6살 때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그런 분이 있었고, 문희옥 씨 같은 경우도 남들 전부 다 폼나면서 그런 음악 좋아할 때 혼자서 그 트로트 좋아해서 사투리 메들리로 여고생의 몸으로 그 가수로 데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취향이라는 건 역시 존재하는 거죠. 네. 예. 근데 본데 보니까 그러니까 대성음반에서 네. 라이센싱을 꽤 했어요. 그죠? 그렇죠. 제가 그 첫 곡을 외국곡으로 고른 이유가 네. 그 시기 이제 81년이 이제 문공부잖아요. 그 당시는 문화공부부. 예. 그 문화공부부에서 백판, 그러니까 이 해적판 근절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81년 그 이전까지는 이 해적판이 네. 정식 음반 가게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떳떳하게 샀어요. 거기 가서 아무 제한 없이 보면. 근데 이때부터 그런 캠페인을 벌이니까 음반 가게에서 못 사고 이제 청계천 2층이라든가 예. 좀 후미지고 음습한 곳에서 그 대부분 그렇죠. 그런 거 파는 분들이 이제 또 의상비 안 들어가는 이러저런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오디오 테이프, 나중에 이제 VTR 이런 걸 팔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81년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런 캠페인을 벌였고 그런 어떤 변화의 흐름을 타고 네. 음반사들이 해외 팝송들 있잖아요. 해외도 네. 이제 신곡 같은 경우는 로열티가 비쌌고 네. 좀 흘러간 팝송들은 그 당시 한 200불 정도 주면은 다 그 오리지널 마스터 테이프를 받았대요. 당시 환율로 15만 원이라고 돼 있네요. 예. 이게 제작할 수가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사람들이 대중가요 음반보다는 팝송 음반을 선호하니까 훨씬 더 많이 팔리죠. 그리고 네. 근데 국내 가수의 어떤 음반을 하려면 작사비 줘야죠, 작곡비 줘야죠, 네. 연주비 들어가죠. 그리고 가수 이제 전속시켜야 되죠. 또 홍보비 들어가야 되죠. 네. 그러니까 남는 장사가 아니었어요, 보면. 네. 그때 81년이 이제 그 3개사가 대성 포함해서 더 생겨가지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 레코드사가 16개로 늘어났습니다. 네. 16개밖에 안 됐는데 네. 그 당시에 그 어떤 가수 협회, 그 분과위원회가 있었죠, 보면. 네. 거기에 그 이름이 올라가 등재되어 있는 가수가 한 1,400명에서 1,500명 됐는데 16개 레코드사에 전속된 가수는 이 전속된 거는 뭘 의미하냐면 음반을 발표하는 가수라는 얘기예요. 네네. 1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가수가 별로 없었군요. 음반을 내는, 그러니까 음반이 실제로 그 대중가요 음반이 많이 나온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라붐이라고 하는 상당히 좀 뭐라 그러나 우리 정서로는 그때 잘 이해할 수 없었던 자유분방한 네. 프랑스 청소년들의 그런 이야기. 소피 마르소가 스타덤에 올랐던 라붐 얘기하시는 예, 거기 그 주제가인 리차드 샌더스 리얼리티. 이 예. 음반이 그 라이센스가 대성에서 나왔어요. 그것은 대박을 쳤겠군요. 대성했겠군요. 그 당시 인기 많았죠.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그 종로 일가 무아음악실에서 팝송 음감회 했다 그랬잖아요. 예, 예. 음감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대성음반 소속 가수들을 또 게스트로 출연해서 예. 신곡도 발표. 예. 그래서 뭔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사랑 만들기 영화에는 그 정말 좋은 네. 그 곡들이 참 많았어요. 히트곡도 많이 나왔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끈적하잖아요, 보면. 네. 그러니까 대사 부분에서 남자분은 이제 그 영화의 주연 배우로 나왔던 길용우 씨고. 길용우 씨? 네. 지금은 중후한 아저씨 역으로 나오고 있는 그 길용우 씨 말입니까? 그때는 이제 숫도 많으셨고 그랬죠. 네, 그렇군요. 술 얘기하면 우리 병희 씨도 좀 민감해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예. 제 머리숱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대머리는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 여자분은 굉장히 당시 그 목소리가 좀 네. 그 애기 같았던 이화 씨거든요. 그렇죠. 김도영 씨 음반에 피처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네. 예. 테레사의 여인이라는 그 소설을 음반으로도 만들었던. 예. 지금 노래는 이제 오준영 씨가 했었는데. 네. 이 음반은 말간 제가 굉장히 이것도 대성음반에서 나왔다는 게 반가웠어. 이제 대성음반에 보면 그 음악적인 바운더리가 네. 상당히 어떤 장르에 특화되었다기보다는 상당히 그 뭐라 그러나 틈새 시장이라고는 할까요? 그 관심도 많고 이리저렇게. 예. 저는 사실 김창완 씨가 네. 여기 이제 문예부장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대학가이즈 출신의 캠퍼스 밴드들이 어떤 등용문 역할을 한 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그 장르도 다양하고 그 음반도 사실 많이 냈고요. 네. 그러니까 81년에 대성하고 태양 음반. 네. 그리고 은성 음반 이게 신생 음반사가 3개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지구나 이제 오아시스, 서라벌, 아세아 여기 통해서 16개가 이제 된 건데요. 지금은 음반을 내려면 레이블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레이블은 자기가 만들어서 신고만 하면 되지만 당시에는 마음대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보면 음반을 그러니까 음반사를 만들려면 그 음반을 제작할 공장이 있었어야 됐어요. 프레스를 할 수 있게. 예. 마치 타이어 찍어내는 것처럼. 그땐 그랬죠, 보면. LP. 그랬는데 하여간 이 대성 같은 경우는 이름도 사실은 음반사 이름이라기보다는 무슨 연탄 이름도 아니고요. 그런 것도 이거 기업체 이름 아니면 또 좀 뭐랄까 큰 데다 이룰성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이게 크게 될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건데 이게 보통 기업체에서 저는 그것도 좋은 이름으로 김대성도 생각나는데 신라 석굴암 제작했던 그분도 대성이라는 이름 썼잖아요. 그리고 문대성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보면. 인간 제록스 문대성.
대성은 또 그 대성은 대성이네요. 네, 또 구대성도 있죠. 구대성. 네, 지금도 호주에서 호주 리그에서 뛰고 있는. 네. 예. 자, 하여튼 은근히 박식하시네. 스포츠 제 별명 중에 하나가 네. 아는 게 병이다입니다. 아. 예. 웃으면 안 돼. 네, 죄송합니다. 야, 계속 해주시죠. 네네. 이제 태양음반도 잠깐 소개 좀 해드릴게요. 태양음반. 네. 네. 여기는 이제 작곡가 박춘석 씨하고 공연 기획을 많이 했던 송재리 씨가 이제 공동 대표로 네. 만들었고요. 기록윤 씨를 이제 회장으로 추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음반은 당대 한국 대중음악계를 대표하는 양대 작곡가가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박춘석 그리고 기록윤. 네. 네. 거기에다 또 AAA 쇼단이라는 굉장히 큰 흥행 프로모터가 김영호 씨도 여기 동참해서 연예인의 이제 어떤 해외 수출하고 국내에 이제 들어오는 이것까지. 그래서 뭔가 SM이 이제 저희는 대형 기획사. 현대화된. 예. 그걸 얘기하는데 사실 이때가 토털 개념의 토털 기획사가 이때 처음 생긴 원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때 실제로 그래서 혜은이니 이렇게 인기 가수들뿐만 아니고 배우셨던 이덕화. 이덕화. 이 태양음반을 통해서 또 이게 자기 본인 독집을 내게 돼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미스 코리아 진 출신의 김성희 씨. 김성희 씨도 이제 배우도 했었잖아요. 매력이라는 노래를 하셨고 1977년도 미스 코리아 진이었으며 해화여고 출신이었던 그렇죠. 네, 김성희 씨. 김성희 씨도 어쨌든 겸업을 하게 되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토탈 엔터테인 개념으로 이 태양음반이 갔고 우리나라 음반 산업에서는 처음으로요. 작사 작곡자하고 가수에게 음반이 팔리는 그 실적에 따라서 로얄티를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게 태양음반이죠. 그런 저희가 있었군요. 역시 하늘 아래 갑자기 딱 떨어진 건 없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아무리 이수만 씨가 선진 경영을 외국에서 배워왔다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이런 시도들 선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10년 훨씬 10몇 년 앞서서 이런 게 80년대 81년에 있었고요. 은성음반은 주로 성가집, 그러니까 종교 음반을 많이 내서 재밌는 거는 라나의 로스포라고 있었잖아요, 예전에. 두꺼비와 개구리. 그렇죠. 예. 거기 여가수가 13명이나 돼서 그중 2대 가수인 최한순 씨 산까치아라는 노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남편하고 복음 성가집을 이 은성음반을 통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렇죠, 이거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종교 음반이나 클래식 음반, 또 해외 음반은 이런 정도로 냈기 때문에 앞에 대성이나 이 태양 음반에 비해서 좀 비교할 수가 없었고 태양하고 이 대성 음반은 급성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특히 하여간 이런 영화 음악이라든가 해외 라이센스 음반들을 많이 제작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곡으로 준비해 주신 곡은 이거 또 분위기 있는 곡입니다. 이 곡도 얘기하니까 개인적인 추억이 추억이죠. 있다고. 예, 이 노래가 제가 한창 데이트할 때였는데 대학로에 지금도 있습니다만 파랑새 샘터 파랑새 극장에서 열렸던 조덕배 콘서트에 보러 갔다가 이 퀴즈를 냈어요. 막간에 다음 주에 있을 해바라기 콘서트 티켓을 걸고서 대머리는 어디까지가 얼굴인가. 그래서 옆에 있던 누군가가 오늘은 그리 숫에 관한 얘기 많이 하네. 옆에 있던 자도 손을 들었는데 옆에 있던 저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부끄러우면 얼굴이 빨개지는 범위가 얼굴이다. 예.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손을 들고서는 세수할 때 물이 묻는 범위까지가 얼굴이다. 예. 그랬더니 제가 맞다 그러면서 맞췄지만 나와서 노래를 한 곡 해야지. 그래야지 티켓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마침 제가 그때 기타를 가지고 왔었고 노래하면 또 자신 있었잖아요. 제가 부르진 않고 같이 가던 여자친구 노래 부르라고선 제가 연주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산울림의 초야입니다. 그 여자친구가 혹시 지금 사시는 분이 아닌 다른 분이신가요? 지금 그 여자이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지금 서울시 의회 역할도 하고 그랬었던 거기 해바라기 콘서트 둘이 보러 갔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김창완의 초야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 이 노래는 김창완 씨의 개인에게도 중요해요. 7집부터 이제 대성음반에서 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김창완 씨는 81년부터 이제 라디오 이렇게 DJ로도 나섰는데 네. 83년에 이제 산울림 9집 발매한 이후에 둘째하고 셋째가 음악을 더 이상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김창훈 씨는 둘째는 당시 이제 해태종합상사에 들어갔고 막내는 대우그룹에 입사했거든요. 그래서 김창완 씨는 이제 계속 대성음반에 어쨌든 취직을 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가 있는 수필이라는 솔로 앨범을 냈던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거자 이것도 있었어요. 가장 대중적으로 히트한 노래는 어머니와 고등어였죠.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는 어머니와 고등어가 정말 동요적이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전해지는 참 좋은 노래였는데 그러니까 음반을 이렇게 듣는 아까 얘기한 오다쿠들은 네. 그 음반에 들어있는 정말 통기타 한 곡으로 쓸쓸하게 부르는 이 초야라는 곡에 너무 좋아했었죠. 네. LP로 들려드리잖아요. 네. 보통 디지털로는 번호만, 네네. 트랙만 이렇게 해서 누르면 되지만, 네. LP는 직접 갈아 껴야 되고, 그렇죠. 트랙에다가 바늘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예전보다, 네. 지금은 음악 듣기가 너무 편한 시대이지만, 예전에는 정성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파트러슈님, 대성교육은 DSP랑은 그렇습니다. DSP는 대양이죠, 대양. 예, 대양 그렇죠. 엔터테인먼트 나중에 대양 AV로 이렇게 갔었던 거기랑 대성음반이랑은 다릅니다. 원래는 함께 나누려고 했었던 노래가 또 있었습니다만 두 곡이에요. 김정수와 급행열차. 네. 예, 그리고 노래하는 강아지? 뭐는 설명을 좀 하고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네. 이 강아지가 개가 노래하는 음원이 있었어요. 음반이 나와서 빌보드에서도 이제 뒤에서도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개가 직접 노래를 부르는. 개가 부르는. 진짜 거죠. 개가. 네. 예.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 대성음반에서 네. 김창완 씨 나온 것 같아요. 보면은 진짜 실제로 스피츠죠, 스피츠. 네. 개 종류, 강아지 종류는 네. 스피츠가는 이 강아지가 1도부터 도부터 솔까지 밖에 못 낸대요. 도부터 솔까지 그래도 음정 맞춰서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이제 짓는 거를 이제 그때만 해도 이게 중요한 게 음향적으로 네. 뭔가 이렇게 믹싱을 하고 네. 이런 게 이제 가능해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강아지가 동요를 부릅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강아지. 예. 나비야 부르는 것까지 같이 들을까요, 그럼? 그럴까요? 그러면 김정수와 급행열차는 김정수 씨는 나중에 당신인가요, 노래로?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네. 무명 가수 생활을 오래 했었는데 네. 이때는 이제 김정수와 급행열차라는 현철과 벌떼들, 김정수와 비슷한 급행열차 거죠. 예. 이런 거. 저는 내 마음 당신 곁으로 이 음반도 대성음반에서 발매를 했는데 명곡이죠. 사실은 김정수 씨 같은 경우는 조용필 씨와 절친이어서 나중에 보면 말투나 이런 것이 많이 비슷했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비슷해서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럴 정도로 친한 관계였고 같이 밤무대 생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빛은 좀 늦게 본 그렇죠. 스타일이죠. 네. 그러나 이 내 마음 당신 곁으로 같은 경우는 김정수와 급행열차의 버전으로 처음에 알려졌습니다만 오히려 조용필 또 민혜경 이런 분들에 의해서 더 각광받았었죠. 개 짖는 소리를 어쨌든 도부터 솔까지밖에 네네. 없는 거를 네. 단순한 동요에 네네. 맞춰서 편집을 하니까 편집하신 김창완 씨가 어쨌든 있으면서 이런 음반도 재밌을 것 같다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보면. 아니, 그래도 개가 절대음감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음이 이렇게 잘 맞죠? 실제로 미국 개도 네. 취입한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징글벨이라든가. 예. 오수잔나 이런 빠른 노래, 난이도가 요걸 높은. 했었는데 예. 빌보드 싱글 차트 30위까지 오른 적이 있어요. 오. 우리나라는 미국 강아지보다 훨씬 음정이 좋은데 네. 화제는 됐지 지금 완전히 잊혀져 있죠. 보면. 이런 시도도 대성음반에서 했었습니다. 보자. 아무런 재주 없는 울 멍멍이 지금 폼 보면서 짖네요라고. 그래요? 예, 개소리가 나오니까 신기하니까 자기도 짖는 그런 모양입니다. 예. 그렇군요. 참, 예. 노래하는 강아지. 이 시기에 이게 좀 카타르시스를 좀 주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그래서 제가
구하기 쉽지 않은 음반인데 이런 음반도 있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런 또 희귀한 음반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제 83년도 음반 계속 소개할게요. 네네. 아까 이제 들려드렸던 그 영화 사람 만들기 OST 이 앨범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앨범이고 네. 그 정말 끈적한 노래. 그 감독이 문여송 씨였잖아요. 문여송 씨. 문여송 그 청춘 영화를 많이 만들으셨죠. 80년대는 이제 대학생 20대에 네. 이제 청춘 영화로 했지만 70년대에는 하이틴 영화의 그렇습니다. 거장이었죠. 보면 뭐 진짜 좋아해 있지만 뭐 이런 시리즈 있었잖아요. 이덕화, 임예진 이런 두 청춘 스타. 그렇죠. 예. 나중에 소설가 김이연 씨랑 결혼을 하셨죠. 네네. 예. 그 마지막 곡을 이제 들려드릴 때가 됐는데. 네네. 그 이광조 씨 노래 세월이 가듯을 골랐거든요. 이광조 씨는 그야말로 198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의 그 발라드의 그런 전성시대를 좀 열어젖힌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광조 하면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솔로로 굉장히 히트했을 때 생각하지만 이광조 씨는 그 해바라기 출신이시죠. 그러니까 4인조 해바라기 출신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도 오리지널 멤버는 아니고 원래 그러니까 해바라기라는 네네. 명동의 그 노래 70년대 노래 무브먼트, 노래 운동이 있었는데요. 가톨릭 청소년회관에 해바라기 홀이 있었죠. 있었죠. 예, 예. 그러니까 제일 처음이 그 YWC에서 했던 청개구리 홀 공연이고 거기서 김민기, 양희은이 이제 그 어떤 아침 이슬 이런 노래가 탄생된 곳이잖아요. 그 후에 이제 맷돌이라는 게 또 있었고. 그리고 이 해바라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참새를 태운 잠수함이라는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런 어떤 노래 운동들이 80년대 뭐 종이연이라든가 수많은 그 노래 동아리 비슷한 이렇게 그룹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런 뿌리 역할을 한 건데 이광조 씨도 관객 출신이죠. 관객 출신이었고 거기에 초대 이제 리더는 김의철 씨였고 김의철. 그 뒤에 이어받으신 분이 그때 당시 김의철 씨가 그만둔 이유는 창작곡을 부르는데 김의철 씨 노래가 좀 칙칙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당시 정보기관에서 젊은 세대들이 모이는 곳은 다 감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탁으로 머리를 얻어맞고 그랬대요. 그래서 불행하라는 그런 노래를 문제작을 만들었던 김의철 씨. 그래서 이 교회에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이제 그거를 이정선 씨한테 넘기고 이정선 씨는 그 이후에 그 어떤 좀 맑은 자연과 인간을 얘기하는 노래 그 해바라기 4인조야잖아요. 그 한영애 씨도 해바라기 관객 출신이었던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그 4인조 해바라기의 처음 라인업은 바로 이정선, 한영애, 김영미 그리고 이주호 씨였는데 그렇죠. 이주호 씨가 군대를 가면서 그 빈자리를 미대 출신인 그 이광조 씨가 이렇게 그 전에 풍선들이라는 이정선, 어민호, 이광조 이거 남성 트리오. 트리오도 있었습니다. 풍선도 있었죠. 이게 그래서 그렇게 4인조 해바라기 하다가 결국은 해산이 되면서 나중에 군대에서 제대한 이주호 씨가 해바라기라는 이름을 승계받아서 2인조 해바라기로 가게 된 것이었죠. 그렇죠. 뭐 그 자세한 이 남녀 상열지사도 많은데 그 얘기는 제가 오늘 참기로 하고. 그 얘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해바라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들려드릴 대성 음반에서 나온 이광조 씨 음반이 완전히 이제 인기 가수가 되기 전에 그 어떤 음악 내공은 최절정에 달해 있고 그 어떤 진정성과 그 순수함이 있던 마지막 음반인데요. 이게 해바라기 시절에 같이 했던 김의철과 그 이정선 노래로 이미 발표했던 노래를 리메이크한 전곡이 그렇습니다. 보면.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리메이크 앨범 역사는 1993년에 김광석이 다시 부르기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리메이크라는 자체를 다시 부르기라고 표현한 그러니까 앨범 전체를 보통 음반에 한두 곡 정도는 그 리메이크를 해도 앨범 전체는 거의 없던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93년인데 이 83년에 리메이크란 말은 붙이지 않았지만 이광조 씨도 앨범 전체를 리메이크하는 그 이미 발표된 곡을 이렇게 이미 제작했었다는 거죠. 이번 주 최규송의 대중음악 LP 가이드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음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